우리는 때로 삶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잠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음이 아플 때 인내심이 정말 답일까요? 여기 19살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복학했지만 또다시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불안이 그를 덮쳐옵니다. 이 힘겨움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견디면 다 지나가. 학생 자신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가요? 무작정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절을 1000번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500번, 700번을 넘어서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이를 악물고 해보자는 의지로 그 한계를 넘어서면 1000번을 마친 뒤에는 별거 아니었네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등산을 할 때 깔딱고개를 넘으면 정상이 보이듯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 관절을 다친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700번쯤 절을 했을 때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고장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며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은 더 크게 손상되고 병원에 가도 고치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마음의 병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를 넘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육체의 관절이 다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몸은 멀쩡하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고장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번아웃, 즉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이 부족하다면 조절하고 전문가가 지금은 외부 자극을 피하고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합니다. 성적보다, 졸업장보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완벽한 학교 생활이 아닌 어떻게든 졸업만 하자로 낮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들면 조퇴도 하고 가끔 결석도 하면서 그저 졸업장만 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 고통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억지로 뛰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상처를 돌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2부,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병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곧 성인이 되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회에 던져질 텐데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학생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마치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올바른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때로 큰 결함이나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반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체육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재능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먹고 살 만해지니 사회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축구, 노래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찾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너는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없니?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과나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대학도 직장도 훨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 어떤 길이든 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의 즐거움이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졸업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3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 고민은 인정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저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멈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노예와 같아집니다. 주인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살피며 그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 그것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칭찬에 목을 매고 비난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에 너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 안의 노예의 근성이 꿈틀대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야. 이런 습성은 오래된 앱처럼 마음에 깔려 있어 하루아침에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비난받는 연습,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거절도 해보고 내키지 않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인정 욕구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매달리고 너무 사랑을 갈구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낍니다. 스토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원했던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상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시선은 조금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4부, 공허함과 무기력의 늪에서 30 중반에 접어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겪고 이제는 혼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번에는 삶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살다 죽는 인생이라며 일부러 야근을 자처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억지로 채우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취미도 점점 사라지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리는 시소와 같습니다.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 역시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경미한 정신질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마음의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교정되기도 합니다. 집착했다가 지쳐서 놓아버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무언가에 매달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약은 흥분된 마음은 가라앉혀주고 너무 가라앉은 마음은 조금 끌어올려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체 운동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하체가 허약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걷거나 절을 하거나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이라는 나이, 아직 충분히 헤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헤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은 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처럼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은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5부, 욕심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포기와 내려놓음, 욕심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 또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타고 싶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하고 배우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넘어지자마자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 자전거가 이상한가? 라며 자신과 세상을 탓하고 결국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처럼 과정에 드는 노력은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 포기라는 번뇌를 안겨줍니다. 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능력은 향상되고 소망은 실현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감이나 낙담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소망이 아닌 욕심이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암 진단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암 초기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웃음이 난다는 한 여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안쓰러워하며 위로하는데 정작 본인은 슬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이 괜찮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왜 슬프지 않았을까요? 지난 9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불교대학에 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그녀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녀는 그 시선 아래에서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자 9년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이 오고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암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신을 얽매던 남편과 세상의 비난 어린 시선으로부터 역설적인 자유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을 얻었지만 마음의 족쇄는 풀린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스승은 유쾌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 병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세요. 당신을 정말 위한다면 불교 대학에 입학하라고 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10명은 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병, 진로에 대한 고민, 인정 욕구, 삶의 공허함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멈춰서 자신을 돌보아 주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때로 삶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잠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음이 아플 때 인내심이 정말 답일까요? 여기 19살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복학했지만 또다시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불안이 그를 덮쳐옵니다. 이 힘겨움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견디면 다 지나가. 학생 자신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가요? 무작정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절을 1000번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500번, 700번을 넘어서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이를 악물고 해보자는 의지로 그 한계를 넘어서면 1000번을 마친 뒤에는 별거 아니었네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등산을 할 때 깔딱고개를 넘으면 정상이 보이듯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 관절을 다친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700번쯤 절을 했을 때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고장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며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은 더 크게 손상되고 병원에 가도 고치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마음의 병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를 넘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육체의 관절이 다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몸은 멀쩡하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고장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번아웃, 즉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이 부족하다면 조절하고 전문가가 지금은 외부 자극을 피하고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합니다. 성적보다, 졸업장보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완벽한 학교 생활이 아닌 어떻게든 졸업만 하자로 낮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들면 조퇴도 하고 가끔 결석도 하면서 그저 졸업장만 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 고통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억지로 뛰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상처를 돌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2부,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병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곧 성인이 되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회에 던져질 텐데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학생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마치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올바른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때로 큰 결함이나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반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체육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재능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먹고 살 만해지니 사회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축구, 노래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찾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너는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없니?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과나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대학도 직장도 훨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 어떤 길이든 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의 즐거움이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졸업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3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 고민은 인정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저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멈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노예와 같아집니다. 주인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살피며 그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 그것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칭찬에 목을 매고 비난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에 너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 안의 노예 근성이 꿈틀대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야. 이런 습성은 오래된 앱처럼 마음에 깔려 있어 하루아침에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비난받는 연습,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거절도 해보고 내키지 않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인정 욕구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매달리고 너무 사랑을 갈구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낍니다. 스토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원했던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상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시선은 조금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4부, 공허함과 무기력의 늪에서 30 중반에 접어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겪고 이제는 혼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번에는 삶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살다 죽는 인생이라며 일부러 야근을 자처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억지로 채우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취미도 점점 사라지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리는 시소와 같습니다.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 역시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경미한 정신질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마음의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교정되기도 합니다. 집착했다가 지쳐서 놓아버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무언가에 매달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약은 흥분된 마음은 가라앉혀주고 너무 가라앉은 마음은 조금 끌어올려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체 운동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하체가 허약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걷거나 절을 하거나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이라는 나이, 아직 충분히 헤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헤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은 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처럼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은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5부, 욕심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포기와 내려놓음, 욕심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 또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타고 싶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하고 배우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넘어지자마자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 자전거가 이상한가? 라며 자신과 세상을 탓하고 결국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처럼 과정에 드는 노력은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 포기라는 번뇌를 안겨줍니다. 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능력은 향상되고 소망은 실현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감이나 낙담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소망이 아닌 욕심이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암 진단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암 초기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웃음이 난다는 한 여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안쓰러워하며 위로하는데 정작 본인은 슬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이 괜찮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왜 슬프지 않았을까요? 지난 9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불교대학에 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그녀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녀는 그 시선 아래에서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자 9년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이 오고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암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신을 얽매던 남편과 세상의 비난 어린 시선으로부터 역설적인 자유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을 얻었지만 마음의 족쇄는 풀린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스승은 유쾌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 병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세요. 당신을 정말 위한다면 불교 대학에 입학하라고 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10명은 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병, 진로에 대한 고민, 인정 욕구, 삶의 공허함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멈춰서 자신을 돌보아 주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때로 삶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잠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음이 아플 때 인내심이 정말 답일까요? 여기 19살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복학했지만 또다시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불안이 그를 덮쳐옵니다. 이 힘겨움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견디면 다 지나가. 학생 자신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심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가요? 무작정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절을 1000번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500번, 700번을 넘어서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이를 악물고 해보자는 의지로 그 한계를 넘어서면 1000번을 마친 뒤에는 별거 아니었네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등산을 할 때 깔딱고개를 넘으면 정상이 보이듯 심리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 관절을 다친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700번쯤 절을 했을 때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고장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며 억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은 더 크게 손상되고 병원에 가도 고치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마음의 병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를 넘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육체의 관절이 다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몸은 멀쩡하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고장난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번아웃, 즉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이 부족하다면 조절하고 전문가가 지금은 외부 자극을 피하고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합니다. 성적보다, 졸업장보다 지금 당신의 건강과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완벽한 학교 생활이 아닌 어떻게든 졸업만 하자로 낮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들면 조퇴도 하고 가끔 결석도 하면서 그저 졸업장만 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 고통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억지로 뛰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상처를 돌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2부,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병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곧 성인이 되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회에 던져질 텐데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학생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마치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올바른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때로 큰 결함이나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반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체육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재능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먹고 살 만해지니 사회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축구, 노래로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찾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너는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없니?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롭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과나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대학도 직장도 훨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 어떤 길이든 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의 즐거움이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졸업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3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 고민은 인정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저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멈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노예와 같아집니다. 주인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살피며 그에 맞추려고 애쓰는 삶. 그것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칭찬에 목을 매고 비난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칭찬에 너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 안의 노예 근성이 꿈틀대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야. 이런 습성은 오래된 앱처럼 마음에 깔려 있어 하루아침에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비난받는 연습,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거절도 해보고 내키지 않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인정 욕구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매달리고 너무 사랑을 갈구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낍니다. 스토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원했던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상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시선은 조금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4부, 공허함과 무기력의 늪에서 30 중반에 접어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의 아픔을 겪고 이제는 혼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번에는 삶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살다 죽는 인생이라며 일부러 야근을 자처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억지로 채우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취미도 점점 사라지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리는 시소와 같습니다.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 역시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경미한 정신질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마음의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교정되기도 합니다. 집착했다가 지쳐서 놓아버렸다가 또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무언가에 매달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약은 흥분된 마음은 가라앉혀주고 너무 가라앉은 마음은 조금 끌어올려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체 운동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하체가 허약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걷거나 절을 하거나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이라는 나이, 아직 충분히 헤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헤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은 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처럼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은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5부, 욕심과 소망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포기와 내려놓음, 욕심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 또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는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타고 싶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하고 배우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넘어지자마자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 자전거가 이상한가? 라며 자신과 세상을 탓하고 결국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처럼 과정에 드는 노력은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 포기라는 번뇌를 안겨줍니다. 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능력은 향상되고 소망은 실현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감이나 낙담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소망이 아닌 욕심이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암 진단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암 초기 진단을 받고도 오히려 웃음이 난다는 한 여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안쓰러워하며 위로하는데 정작 본인은 슬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이 괜찮은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왜 슬프지 않았을까요? 지난 9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불교대학에 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그녀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녀는 그 시선 아래에서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자 9년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연락이 오고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암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신을 얽매던 남편과 세상의 비난 어린 시선으로부터 역설적인 자유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을 얻었지만 마음의 족쇄는 풀린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스승은 유쾌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 병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세요. 당신을 정말 위한다면 불교 대학에 입학하라고 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10명은 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병, 진로에 대한 고민, 인정 욕구, 삶의 공허함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멈춰서 자신을 돌보아 주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괜찮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때로 삶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잠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음이 아플 때 인내심이 정말 답일까요? 여기 19살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상처